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산 김승학 선생의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말, 즉 머릿말에 해당하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자신들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특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족 정신도 유행은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대적 변화 또는 지리적 조건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민족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속한 조국이 있다. 물론 여러 나라의 민족이 이민하여 살아가고 있는 미국과 같은 다민족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다민족들은 그 영토에서 복합적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환경적 또는 시대적 변천의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만의 민족의 특성이 점차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따라서 핏줄이나 언어 또는 풍속 등이 다른 민족들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후손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영토가 결국 조국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국이라는 곳을 삶의 근원적 차원에서 좀 더 깊은 뜻으로 풀이해보면 어떤 곳이라 말해야 좋을까? 그곳은 내가 태어난 국가나 장소라고 제한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곳은 내가 태어날 당시에 살아있는 우주의 핏줄이 나라는 생명의 탄생을 돕기 위하여 나를 가장 편안하고 포근하게 감싸 주었던 곳이다. 내 삶의 기운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스란히 받았던 장소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잉태시켜주고 편안히 성장시켜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태어난 우리의 조국이 침략 근성으로 물들어 있던 이웃나라 일본으로부터 강탈당한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조국을 버리고 타국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가족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나 자신의 삶도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국이라는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일관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족들을 향한 나의 권리를 저버리고 배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나 자신의 떳떳한 삶을 위하여 타인에게 주장하는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이 맡은 바의 일을 스스로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국가를 버렸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나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저버리고 배반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침략국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는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권리 행사와 배반 행위를 동시에 취해야만 했다. 나는 우리 조국이 침략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겼을 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외로 가서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였다. 이것은 나의 권리이기도 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취해야만 했던 정당한 권리였다.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권리 행사의 모습을 국내외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권리를 우리 국민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힘을 한데 모아서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영토에서 자신들의 침략 정신의 씨앗을 36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미친 듯이 뿌려대면서 그 씨앗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의 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구가 마치 그 어떤 원치 않은 타락에 의하여 태양이 바깥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후 지옥에서 존재하고 있는 마귀들에게 마구 짓밟히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았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아무리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국가가 본래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했다. 우리 국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족 정신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걸맞게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나의 말은 우리 국민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전체가 하나로 단단히 뭉쳐지는 일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지금보다 더 밝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픈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미래가 내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36년이란 길고 긴 일제강점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협력주의 정신보다는 이기주의 정신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발전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국 세력들이었다. 그러나 서로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며 다른 명칭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다른 방식의 이론이나 주장을 펼쳐내고 있었다. 한마디로 파벌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침략자들의 전략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근본적으로 선한 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개인적 특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민족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족 정신도 새롭게 발전하여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어느 한 민족의 정신은 시대적 또는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민족의 정신도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롭게 변해야만 한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날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들의 시대적 또는 지리적 배경에 따라 세계 그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침략 정신이 우후죽순처럼 싹트고 있었다. 이런 침략 정신은 제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침략자들의 정신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침략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은 있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민족은 개인적 특성이 강하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며 같은 민족끼리 서로 파벌을 만들면서 바깥 세상으로 함께 전진해 가려는 이런 계획을 게을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 민족의 근성은 대자연의 섭리에 비하여 말해보고 싶다. 즉 베푸는 특성으로만 꾸며져 있는 대자연의 본성처럼 우리 민족의 전반적인 특성은 남을 해치려는 것보다는 남에게 무한히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각자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닌 여러 그 어떤 한 무리에서 함께 움직일 때는 개인적 특성이 너무나 강하므로 자신만의 의견이나 주장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면에서는 매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적인 면으로는 협력정신 또는 단결정신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다 함께 한 뜻을 이루며 더 밝고 더 희망찬 미래로 전진해가려는 정신은 발전해가지 못하고 있었다. 속담에 적을 알면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단결심이 부족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짓밟으며 자기네들의 침략 정신의 씨앗을 겁하나 먹지 아니하며 마구 뿌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 민족의 이 같은 선한 근성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었다. 이때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현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일본은 이 당시 한마디로 말하여 배고픔에 시달리는 늑대와 같았다. 인정사정 없이 남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해치려는 근성을 그 어떤 부끄러움 하나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아니 그들은 이 같은 행위를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의 삶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품처럼 근본적으로 보살펴주고 있는 조국의 품에 안겨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은 침략 국가의 품 안에 남겨두고 외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는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나에게 발생되고 있었던 그 모든 슬픈 마음을 한 번도 차분하게 겨눠볼 틈조차 없이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목숨까지 바치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던 것이다. 단지 우리가 지금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므로 나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장손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배반 행위를 하였기에 그로 인한 큰 죄를 짓고 말았다. 그 죄를 해방을 맞이하고 수년이 흘러간 현 시점에서 헤아려볼 때 그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죄로 인한 나의 현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의 틀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나도 사람이기에 죽기 전에 가족들이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면서 달래주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다. 또한 나 역시 고통스러운 심정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틀이 있는 곳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즉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계속 꿈틀거리고만 있는 그 배반 행위로 인한 나의 죄를 가족들에게 낱낱이 자백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백하는 하는 행위도 마치 내가 나의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독립운동을 우리 국가의 국경선 만주 등지에서 했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나의 마땅한 권리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무엇부터 해야만 할까? 이러한 생각 끝에 나는 역사의 엄연한 진실 앞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사실대로 고백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짓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이 글은 내가 과거에 몸소 경험한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이 글은 나의 개인적 삶의 기록인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독립운동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심정이 바탕에서 지금부터 나의 독립운동 일대기를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서술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서술 내용은 나의 개인적 사상 또는 삶의 모습도 곁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이 책에서 나타나는 본문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유튜브에서 활동하기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